민족 고유의 무예인 기천문 수련 현장. 기천문주의 죽빛 소리에 제자들의 동작이 이어진다. 삼별초의 항전지인 이곳 용장산성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를 담으려 한다. 진도 씻긴굿의 대가 박병천 선생이 기천문주를 만나러 왔다. 예, 형님도 좀 뜨거워져요? 여기가 아주 그냥 그 보통 같으면 섰으면 추울 건데 추운지도 모르고. 그래.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기운. 하지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한 우주의 에너지. 제자들이 검에 기를 싣는다. 고려 무사들의 혼을 불러낸다. 기천은 평상시에는 자기 수행의 방편이지만 위급할 땐 가공할 파괴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월출산 자락에 초당을 지은 제자가 박사규 문주와 박병천 선생을 초대한 자리. 삼합이 다 있잖아. 야, 이 삼합이 다 있다. 진도가 고향인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을 묶고 있는 인연의 끈은 동향만이 아니다. 다락과 장단에 예인의 몸이 열리고 기천문주 또한 흥이 절로난다. 기천인과 예인의 교감은 즉석 공연으로 이어진다. 바로 일이 오셨구나. 박병천 선생의 소리가 먼저 털을 울린다. 소리와 장단에 맞추어 기천무가 펼쳐진다. 기천은 몸놀림에 박자가 있고 동작이 곡선을 그린다. 기천 자체가 한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수이면서 세 수이고 세 수이면서 하나로 연결돼 삼박자가 기본인 우리 음악과 맞아떨어진다. 무예와 춤은 같은 테두리에 있다는 것이다.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기천은 그 원류를 단군시대로 보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이 겨루기 자세는 기천의 범도 자세에 해당한다. 이 기천에서 여타 민족 무예가 파생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기천문 박사규 문주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룡산을 오른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도인과 성현의 수행처였다. 문주 또한 이 계룡산 품에서 10년 넘게 몸과 마음을 닦아왔다. 수천 년을 내려온 민족의 정기를 모으듯 그렇게 마음 길을 연다. 기천 동작의 특징은 역근법이다. 역근은 혀를 꺾는 동작으로 기맥을 열어주고 단전에 힘을 모아준다. 기천수련법은 내가신장을 기본으로 범도와 소도, 금계독립과 허공법 같은 6가지 기본 동작으로 신체를 단련한다.
기천은 몸 수행을 강조한다. 몸은 마음의 집이기 때문에 정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집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공에 몸으로 경전을 쓰듯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련을 반복하면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한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갈 때면은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겉 힘을 쓰면서 그 동작을 이루지만은 결론은 그 동작을 한 동작을 많이 뽑아내고 품어내게 되면은 내가 없는 단계로 이르러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천은 검을 잡으면 검술, 봉을 주면 봉술이 된다. 기천에서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다. 문주는 틈틈이 제자들의 수행 정도를 점검한다. 정식이는 뭐 이렇게 전공할 때 뭐 생각을 하니?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그 무심을 하는데 소리가 뭐가 그렇게 들리던고? 주변에서 네.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이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를 합니다. 망상이 일어나면 끝이었거든. 적당히 풀고 서 있기 때문에 망상이 치고 들어와. 법복처럼 이날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자리까지 마련한다. 사진으로 봐도 실물은 안 봤냐? 기천 문주에게 전해지는 법복. 법복이다. 법복은 기천문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옷. 제자들의 기천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법복을 선보인다. 박사교 문주는 20년 동안의 기천 수련을 거친 뒤 스승에게서 이 법복을 물려받았다. 무술 고단자였던 박사교는 30년 전 기천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상대방의 수를 읽을 수 있는 기존 무술과는 달리 기천의 사부가 행하는 공격은 그 수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 즉시 기천에 입문했고 새로운 무도의 길을 걸어왔다. 판장 하나.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범들이 셋. 이곳 계룡산에서 문주의 지도를 받는다. 둘. 셋. 하나. 둘. 셋. 넷. 수련을 거르지 않는 사범들이지만 스승과 하는 수련은 또 다르다. 수련을 게을리하면은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몸도 부실해지고 그래가지고 어두워져서 줄 것이 없죠. 수련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천의 기본 동작인 내가신장은 어떤 공격이 치고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육체의 틈은 곧 정신의 틈이기도 한다. 다시 음양역근법으로 태산을 끌듯이 서서히 끌어. 이번엔 양수 일권이 이어진다. 양수 일권은 두 손의 흐름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동작이다. 허공 법. 힘들어하죠? 힘들어? 벌써 1시간째. 지도자는 일반 수련자보다 더 고된 훈련을 거쳐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더 올려.
올려! 기천 문주는 타통법으로 육신의 게으름을 일깨워주고 있다. 몸을 수련하다 보면 마음과 정신도 더불어 열린다는 가르침을 주려 하는 것이다. 숨 고르고. 자, 바로 편히 쉬어. 수련이 끝나면 문주는 엄격한 스승에서 자상한 아버지가 된다. 단풍도 아주 좋고 아주 좋다. 조금 며칠 있으면 아주 더 좋다. 어제 좀 한잔 한 게 좀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10기 수련생의 마지막 통과 관문. 기천문의 정식 제자가 되려면 이 내가신장 자세로 2시간을 버텨야 한다. 신체의 혀를 역으로 튼 기천태양 역근 마법 내가신장 자세는 행법의 시작과 끝을 맺는 동작이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만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고 문주가 수련터의 모습을 보인다. 몸떨림과 함께 땀과 열이 전신을 휩싸지만 평정심으로 이를 억누른다. 문주는 수련생들의 뭉친 근육을 죽비로 풀어준다. 이 타통은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워 오히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기천문에 입문한 지 이제 6개월째 되는 수련생들. 아직까지 나고자는 없다. 더 앉아. 엉덩이 딱 빼고 내가 한 2시간 더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20분은 금세 가지. 예. 마음의 체면을 딱 걸어. 원그리기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움직임이 곧 마음이요. 마음은 또한 움직임이라는 기천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곳에서 그 활명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늘의 기운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길. 그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기천문이다. 박사규 문주. 그는 오늘도 기천의 하늘에 마음을 새긴다.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담는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전해져온 의례 음식의 맛과 멋. 그렇게 남도 음식은 마음으로 빚어내는 사랑이다. 장독대를 보면 그 집안의 음식 솜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의례 음식 전시회를 앞두고 패백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한 달 넘게 준비해온 전시회로 오늘은 구절판에 들어갈 다식을 만들고 있다. 구절판에 넣게? 송화가루와 오미자가루. 다식은 재료를 장만하는 일부터 손길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다식판의 문양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다. 추도의 날에는 경건한 마음을, 경사스런 날에는 기쁜 의미가 담긴 문양을 사용한다. 패백 음식 중 구절판에 담을 다식은 십장생 문양으로 만든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으려는 것이다. 구절판에 들어갈 음식만 해도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재료만도 수십 가지에 이제 이른다. 불을 끄고 이렇게 음식은 재료 선택에서 시작되고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안목 또한 맛을 내는 음식장의 능력이다. 이 솔잎을 두 개를 꽂아도 돼. 이렇게.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또 있을까? 아니고 시장. 50여 년 동안 의뢰 음식을 만들어 온 최영자 음식장의 손맛이 이제는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곶감 호두마리를 만들 차례다. 모든 음식에는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모양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워진다. 그냥 아무것이나 할게 그냥 자기 하고. 구절판에 들어갈 마지막 음식은 어화다. 어화는 말린 어포로 꽃 모양을 내는데 오징어로 꽃을 오리거나 문어로 국화꽃을 만든다. 너무 예쁘고 그 참말로 너무 예쁘지요. 어화는 기본만 제대로 익히면 만드는 사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집에 쫓아다니면서 배웠다. 이 어화는 구절판의 화려함을 더해준다. 구절판에는 육류와 어류에서 다가류와 과일류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음식을 차려야 한다. 이게 참 멋있어. 멋있어. 여기에 폐백용 구절판은 품격을 더한다. 구절판의 9가지 음식은 재료와 모양새의 조화는 물론 영양적인 균형까지 갖추고 있다. 말린 밤과 고추씨로 술을 놓듯이 육포를 장식한다. 구상을 해야죠.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패백 음식의 육포는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음식이다. 딸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달라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임 음식도 준비하는데 대추는 잔치 음식에 빠지지 않는다. 먼저 대추에 잣을 끼우고 실로 엮어 한 궤를 만든다. 신랑 신부의 마음씨가 곱고 복이 많아야 고임이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밤대추 고임에는 음양의 조화가 숨어 있는 것이다. 나는 잘 안 꽂아. 양을 상징하는 대추와 음을 뜻하는 밤이 만나 하나의 조화로운 음식을 이루듯 신랑 신부 또한 그렇게 행복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고임 음식은 시아버지에게 올리는 의례 음식으로 자손 번성과 다복의 의미까지 갖고 있다. 씨를 이제 이어달라는 그 의미로 대추를 쓰고요. 밤은 뿌리가 하나라 그래요. 다른 나무는 뿌리가 여러 가지가 뻗는데 밤나무 뿌리는 하나래요. 곱게 하나만 뻗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한 뿌리로만 이제 해달라는 그 의미고요.
패백 상차림에 이렇게 빠지지 물을 않는 잘 것이 빼야 돼. 속이 바로 앞에 닭이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패백상에 닭을 올리지만 남도 패백닭은 조금 특별하다. 수탉은 청색으로, 암탉은 홍색으로 한지 옷을 입혀 남과 여, 음과 양을 뜻하고 패백 상차림에 화려함을 더해준다. 검은 콩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면 한지 닭이 완성된다. 한지 옷을 입은 한 쌍의 패백닭은 양친 부모를 뜻한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도 빚어내왔다. 최영자 음식장은 고모인 고 이연채 여사에게서 남도 음식의 맛을 전수받았다. 이제 그 손맛이 딸의 손끝으로 전해져 남도 음식 3대의 맥을 잇고 있다. 여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광주 무형문화재 전시회 날이다. 요거는 저 전시 넣어서 갖고 오면서요. 오랜 기간 준비한 음식들이지만 마지막까지 손길을 떼지 못한다. 시부모님께 올리는 첫 음식인 패백 음식과 이바지 음식은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대신한다. 여기는 양부모.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양부모 다 계신 분은 이렇게 하고 색을 이렇게 이쁘게 입혀서 하고, 여기는 헐어머니나 헐아버지나 홀로 되신 분, 양부모 중에 한 분만 계신 분은 이렇게 하얀 닭으로 하고. 귀티 나는 이바지 음식, 매력이 넘쳐난다. 남도 음식은 섬세하고 화려하다. 푸짐하면서도 격식을 갖추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전시회가 끝나고 고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의례 음식 전시와 같은 큰 일을 치르기 전후에 딸과 함께 이곳을 찾곤 한다. 왔냐? 그럼 왔는가? 그러시고 할머니가. 고모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저기 하늘에서 쳐다보시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겠죠. 이 고모 할머니가 제일로 나를 잘 알으셨거든. 그렇게 특히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해주신 것이 그 이유가 그것이었어. 조카는 엄마를 빨리 잃어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고모님은 음식을 가르칠 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섭게 혼을 냈었다. 뭐든지 완벽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고모님의 속마음을 그때는 몰랐었다. 잘하셔서. 내가 고모님한테 배울 때 어찌 고모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좀 서운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딱 내가 고모 닮아가더라고요. 남도 의례 음식 연구회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다. 주안상을 차리기로 했는데 딸 은경 씨가 음식 준비를 맡았다. 이거 찌은 걸로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찐 걸로 해야지. 이거 하면 절구에서 찔 때 너무 힘들잖아요. 만들 때. 이거 말고 가루를 우리 사용하면 어떻겠어요? 가루를? 예. 옛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미련이 남는 모양이다. 색깔이 어쩔지 모르겠다. 색깔이 예쁠란가. 이걸 하는데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올 텐데. 근데 너무 어깨 아프잖아요. 찔려서 힘들잖아요. 숟가루로 오늘 한번 해보죠. 그래도 원래 방식대로 꼬리떡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쉽게 손을 뗄 수가 없다.
아예 떡 찢는 것까지 도맡아 버린 은경 씨. 현실에 맞게 조금은 옛 방식을 바꾸어 보자는 입장이다. 그래 꼬리가 이쁘게 나와요. 꼬리떡이니까. 집에서 할 땐 잘했는데. 그랬지? 선생님 보니까 그러는 떨리네요. 거야 그게. 하루를 꼬박 보내며 주안상 차림에 꽂힌 신설로 재료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53가지의 재료를 신설로에 담는 일도 쉽지는 않다. 여기 하나 더 넣어. 여기 꼭꼭 채워. 빈틈 없이 여기도 넣고 여기도. 손질한 재료를 담는 딸의 손길이 영 탐탁치 않은 모양이다. 지금 결국 음식에 손을 대고 마는데 함께 음식을 하다 보면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가끔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다 고모 헌대로 나 지금 하고 있어. 내가 한 거 아니다니까. 고모한테 배운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데다가 너무 힘들어. 이거 해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하냐. 힘들지. 이게 쉬운 게 없어. 음식이 예쁘게 뭐 힘 안 들게 하는 게 있어? 다 힘들지. 야단 맞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게 음식에 대한 어머니의 속 깊은 정성이자 대를 이으려는 딸에 대한 사랑임을 은경 씨는 알고 있다. 네, 또 넘친 뒤 잘 봐가면서 보여. 남도식 주안상이 차려졌다. 손길을 들인 만큼 음식은 맛을 더한다.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담아야 할 전통의 맛이 있다면 만드는 방법 또한 지켜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면 색이 우러나고. 최영자 음식장은 한 대학교에서 전통조리 강의를 맡고 있다. 이게 좀 끓이다가 한 5분. 이날은 수정과와 구름떡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아까 1000cc 여기다 더 해가지고 올려서 다시 끓여. 어머니가 수정과를 가르치는 동안 은경 씨는 구름떡 조리법을 지도하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만 모양과 포장을 새롭게 하며 요즘 시대에 맞는 활용법도 잊지 않는다. 전통 음식의 현대를 접목시켜 내일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하나씩 이렇게 만든 것을. 음식하고 그럴 때는 좀 안 맞는 게 있어도 여기 나와서 가르치는 건 저보다 더 잘해요. 서양의 케이크처럼 떡으로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양 정도는 제가 변화를 하지 본질적인 거는 전통적인 것을 기본을 바탕을 두고 만들고 있어요. 남도 음식은 화려하면서도 격식을 갖췄고 풍요로움 속에 마음을 담고 있다.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세련미가 함께하는 맛의 고장. 그곳에 맛을 멋으로 표현할 줄 아는 명인이 있어 남도 음식의 원형이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 햇살을 품고 바람을 안으며 긴 시간을 두고 생명이 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윽한 향취로 온 공간을 채우고 차는 그렇게 자기를 알아줄 지인을 기다린다.
손석구 씨는 차 맛을 감별하는 차 품명가이다. 입안 전체로 물을 굴리면 물맛과 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찌푸려서 그런지 물이 조금 무겁네요. 이 물도 이게 똑같은 약수로 해도 그날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물맛이 다 바뀝니다. 물이 차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차 품명가는 먼저 물을 알아야 한다. 몸에 좋은 물과 좋은 찬물은 차이가 있는데 자기의 색과 향을 드러내지 않아야 찬물로 적합하다. 칠부사에 물 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근데 3곳이 물맛이 다 다르고 아까 저쪽에 있는 물이 찬물로는 제일 좋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차밭. 이곳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다. 그리 오래 알고 지낸 건 아니지만 1년 전 차축제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차의 향기처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차밭 주인은 거의 야생 상태에 가깝게 차를 재배하고 있다. 품명가는 차잎만 보아도 야생 차인지 어떤 비료나 농약을 사용했는지를 구별해낸다. 여기 잎을 보면은 잎이 굉장히 얇거든요. 예, 얇고 좀 질긴 느낌이 있죠. 비료 준 거는 이게 약간 좀 통통하고 살이 좀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두껍고 이렇게 싱싱한 느낌이 없습니다. 차 재배지는 햇빛이 잘 들고 안개가 많이 끼는 다습한 곳이 좋다. 찻잎 중에서도 한 줄기에 한 잎, 일창일기의 찻잎을 최고로 친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전혀 비료 농약 들어가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선명하고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적의 자연 조건에서 자란 찻잎도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차를 덮는 과정을 살청이라 한다. 찻잎의 산화를 막아 푸른 기운을 꺾는 과정이다. 덜 익히게 되면 푸른 기운이 살아나 아린 맛이 나고 너무 익히면 풍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덮고 비비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다. 그렇게 9번을 거쳐야 명차가 되는 것이다. 한 6번 정도 덮어야지 그 차덕이 없어지고 또 9번 덮으면 그 6번째까지는 없던 어떤 좋은 성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9번을 덮고 비비는 구중구포의 법제 과정을 거친 뒤에야 차는 우리 몸과 마음에 제대로 스며든다.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야생차와 야생용 찻잎만이 구중구포를 견뎌내고 최고의 차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주인도 손님도 없는 격식을 물리친 자리. 차를 마주하면 서로를 바라봄이 한층 깊어진다. 그 전 가을에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100만 원짜리 만들 수 있었는데. 몸이 먼저 차 맛을 느낀다. 차 한 잔으로 재배에서 가공까지의 전 과정이 파악된 것이다. 약간 떫은 맛이 도는 게 유념 비비기 할 때 조금 강하지 않아? 비비기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계시면 이분을 통해 가지고 내 작품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건 뭔지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다도였다. 그런 차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며 밤늦도록 차향을 올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1200도 이상이 돼야지 차품명 강의가 있는 날이다. 요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저성 온도를 많이 해요. 800에서 900도. 맛을 차를 즐겨야 되고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론은 맛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특히 중국 품명가는 자신이 마실 좋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를 선별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차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수백 가지, 중국의 녹차가 수백 가지. 야생차와 비료를 준 차 등 여러 종류의 차 맛을 구분하는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감으로 저거 하지 마시고 말씀은 본인이 느끼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차를 음미하다 보면 서서히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차의 맛이 구별된다. 내가 두 번째 맛, 첫 번째 몰랐는데 두 번째 맛이니까 대박이야. 저희가 느끼기에 걸리는 것 같던데 미끈거리고 네. 그리고 좀 제일 물과 같이 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가운데 거는 침이 좀 많이 고이는 것 같고요. 좋았어요? 근데 침은 많이 고이는데 네. 다른 데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공을 잘못했어요. 잘못 덮었어요. 말하고 그렇게도 제조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맛이 조금 그 탄맛 비슷한 요상한 맛이 있죠. 예, 좀 약간 두 번째 맛이 쓴맛 비슷한. 예, 쓴맛 비슷한. 이거는 차를 너무 덮었어요. 세 번째가 비려운가요? 세 번째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차니까. 찬또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비료농약 다 들어갔다는 냄새. 이거는 약간의 비료만 들어가서 이 정도면 사실 차 굉장히 맑은 겁니다. 혀 끝에 가만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혀 끝에 갖고 어떤 따끔거리는 신호나 아니면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로 우선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 사차를 찾는다. 운길산 수종사. 우리 차를 예찬한 초이 선사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행적이 어려 있는 것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산 정약용은 시인 묵객과 이곳에서 차를 즐겼다. 다산의 지인인 초이 선사도 차 안에 부처의 진리와 명상의 기쁨이 녹아있다고 했다. 예로부터 차를 아는 사람은 이곳 수종사 석간수를 최고의 찬물로 꼽았다. 두 선인의 행적을 따르려는 것일까? 품명가도 수종사 인근에 생활거처를 마련하고 있다. 청명, 청호, 청신, 청심. 품명가에게는 4단계 차원이 있다. 이 중 청호는 닭원에서 차가 우려질 때 그 소리를 아는 경지다. 직감적으로 차가 우려진 최적의 순간에 차를 잔에 따르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잡념이 없어야 진정한 차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에게 차는 참선이나 명상과 같은 존재다. 모든 물체는 기라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의 센서가 열려 있냐 열려 있지 않나 그 차이인데, 만약에 차가 깨끗하면 깨끗한 기운이, 차가 탁하면 탁한 기운이, 또 아주 안 좋으면 안 좋은 그 기운이 이제 몸으로 느껴지죠. 자연 야생차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스님의 안내로
지리산 야생 차밭을 찾았다. 이 꽃 예쁘게 폈다. 아주 예쁘게 폈네. 대나무 숲에 자연적으로 씨가 퍼져 만들어진 야생 차밭. 대나무와 차의 궁합이 좋아서일까. 대나무 숲에서 자란 차는 중노차라 하여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비료를 안 주는데 나뭇잎은, 찻잎은 이렇게 얇고 질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료 준 찻잎은 이게 좀 통통하면서. 내년 봄, 품명가는 기꺼이 중노차를 맛보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얇은 느낌이 아니고. 차는 수도자에게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방편이 되어준다. 스님이 올 봄에 만드신 거예요? 네. 잘못 만든 건데요. 이거는 맛이 어떨지 몰라요. 기분이 이미 맑은데요. 품명가의 4단계 차원 중 청심은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지다. 그래서 품명가의 길은 도에 이르는 과정에 비견된다. 좋은데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차가 야생차로 만들어서 그런지 맑고 아주 깔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예. 비비는 게 조금 더 비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그래서 맛이 지금 깊이 들어가는 게 좀 다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다 한 50%밖에 안 들어갔는데. 차는 자기 성찰을 위한 수단이자 때로는 벗이 된다. 제가 다이관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마시는 차를 그냥 단순하게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차 마실 때 그 맛과 향에 그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게 동양의 어떤 관법이라 그럴까? 그런 거 일맥상통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수행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차를 만났다. 그 차 한 잔의 향기가 마음과 마음의 길을 잇고 오늘도 차 품명가는 그 간 내면으로 향하는 성찰의 문을 열어준다.